이번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에 22주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20%, 수익금은 1340만원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전 요즘 들어서 월말에는 주가가 상승해 주길 바라는데요. 바로 월말에는 계좌를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가능하면 조정받은 계좌보다 오질 할 때의 계좌를 공개할 때가 마음이 편안한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웅덩이 매매법 12월 마감 계좌를 공유드리고요. 주식의 여왕으로 불리는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를 아시나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사진으로 보셨을 텐데요. 낸시 펠로시의 남편의 콜 옵션 리스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나스닥이 올해에도 20% 상승해서 19,000포인트까지도 갈 거란 전망을 공유드리고 마지막으로 AMD의 자일링스 인수가 올해 1분기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겁니다. 먼저 10월 마감했을 때의 제 계좌, 그리고 11월 마감했을 때의 제 계좌, 마지막으로 12월을 마감했을 때의 제 계좌인데요. 10월 말엔 1억 2,960만원이었던 제 계좌가 11월 말엔 조정장을 만나면서 수익률과 수익금은 조금 떨어졌지만 열심히 일한 돈을 계좌에 예수금으로 넣으면서 1억 3,160만원이 되었는데요. 조정장을 겪고 있는 웅죽 기간이었지만 제 계좌는 200만원이 늘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적립식 장기 투자의 장점일 수 있죠. 그리고 12월 말에 마지막 산타 랠리를 급하게 시작하면서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수익률과 수익금이 한 달 새에 확 늘었지만 제 자산은 1억 1,400만원으로 약 1,500만원이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 영상을 매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12월에 부동산 투자금으로 3천만원을 인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3천만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제 총 자산은 1억 4,400만원으로 제 계좌는 11월과 비교해서 약 1,25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다음 달까지는 부동산 투자금을 포함해서 언급드리고 웅죽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2월 마감 계좌 공개 영상부터 부동산 투자금 3천만원 인출 얘기를 빼려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영상에서 처음 제 계좌를 공개했을 때가 10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제 총 자산은 1억 2,260만원이었는데요. 약 2달 반 정도가 지난 현재 제 자산은 1억 1,400만원으로 부동산 투자금 3천만원을 포함시키면 1억 4,400만원입니다. 약 2,150만원의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보니 운이 좋긴 했네요. 11월 말에 제 QLD와 SSO 비중과 수익률을 살펴보면 먼저 나스닥 200 레버리지 QLD는 731주였고 수익률은 10%, 수익금은 7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2월 말 QLD를 보면 753주로 이번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에 22주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20%, 수익금은 1,34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S&P 500 200 레버리지 SSO인데요. 11월 말에 SSO를 138주 보유 중이었고 수익률은 14%, 수익금은 26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12월 말에는 SSO는 단 2주밖에 추가하지 못했고 수량은 140주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25%로 늘어났고 수익금이 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SSO보다 QLD를 더 집중 투자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올해 목표 중 하나는 현재 753주인 QLD를 1000주로 수량을 늘리는 겁니다. 매월 열심히 일해서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이 오면 열심히 수량을 늘려야겠죠. 올해는 꽤 깊은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아시죠? 내가 그럴 것 같아서 현금화 해두면 생각만큼 기회는 오지 않고 날아가 버리는 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중 혹시나 지금 매도하고 저점에서 다시 사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해보셔도 되고 그냥 저처럼 계속 바이앤홀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 실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몇 번 해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큰 조정이 와서 지금 제 계좌 수익이 마이너스로 바뀌어도 바이앤홀드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해보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사고 팔고 하지 말고 그냥 바이앤홀드 하라는 말을 제 자만심으로 무시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보면 겸손해지게 됩니다. 재미있는 뉴스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 서열 3위로 알려진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남편인 폴 펠로시가 5개의 종목의 콜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는 주식의 여왕입니다. 얼마 전 고급 정보들과 소스를 가질 수 있는 의회 의원들과 그 가족들이 주식을 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를 추진한 적이 있는데 낸시 펠로시가 자유시장 경제에 어긋나는 방침이라면서 강하게 반대를 했죠. 그리고 콜 옵션 정보가 공개되었는데요. 콜 옵션 구매는 12월 17일부터 21일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콜 옵션을 매수했다는 것은 상승에 베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종목들이 대부분 기술주, 성장주, 반도체라는 점이 저에겐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는데요. 미국 서열 3위가 상승에 베팅했기에 고급 정보와 소스가 있었다고 기도해봐야죠. 낸시 펠로시의 수익률은 엄청나니까 이번에도 콜옵션 베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야겠네요. 5개의 콜옵션 종목을 살펴보면 먼저 알파벳은 12월 20일에 거래를 했고 가장 많은 비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12월 21일에 거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로블록스입니다. 마이크론과 같은 비중이고 거래일은 12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일즈포스입니다. 구글과 세일즈포스가 가장 금액이 큰데요. 세일즈포스의 거래일도 12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 외의 종목인데요. 바로 디즈니입니다. 가장 적은 비용이긴 하지만 최근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은 디즈니인데 대체 어떤 정보들이 있길래 궁금하네요. 디즈니는 12월 17일에 거래를 했습니다. 아직 위의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저 날짜들 기억나시나요? 산타랠리 급등 전의 날짜들입니다. 우리가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으로 매수를 하고 있던 날들입니다. 낸시 펠로시 남편의 콜 옵션 소식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을 생각해서 저가 매수세 유입이 올해에도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웨드부시가 나스닥이 올해 19,000까지 오르면서 올해 상승률이 약 20%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웨드부시는 연준의 긴축 정책의 결과로 기술주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올해 축소될 수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메타 플랫폼주와 애플의 성장률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3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나스닥이 또 상승한다는 전망의 이유로는 점점 더 디지털 플랫폼에서 더 많이 생활함에 따라 빅테크의 이익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전문가들끼리도 올해 전망에 대해 모두 다른 의견입니다. 작년 S&P 500에 대해 전망한 투자은행들은 대부분 4,100 정도를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21년 S&P 500은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4,700쯤에서 마무리를 했죠. 꼭 너무 전문가들의 전망을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냥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지 정도만 체크하면 되고 미국 지수의 3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린 뉴스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 AMD의 자일링스 인수가 결국 올해 1분기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인데요. AMD는 규제 당국의 승인 과정을 지속해서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승인이 예상한 것보다는 늦어졌지만 올해 1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너무 안 좋은 전망에 대한 의견들만 계속 공유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낸시 펠로시 남편의 콜 옵션 소식과 나스닥 상승 전망을 공유드렸는데요. 전 사실 나스닥은 올해의 변동성은 크지만 결국 상승해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이죠. 오히려 변동성이 크면 웅주팔 기회를 잠시 주고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폭락은 걱정하긴 해야 하지만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곳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계속 뉴스로 겁을 주면서 웅덩이를 만들어 줄 겁니다. 공포지수는 또 20까지도 내려가겠죠. 저 차트에서 보이는 웅덩이에서 열심히 줍줍 파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만약에 올해가 쉬어가는 해가 된다면 즉 횡보와 약간의 하락장이라면 주가가 점프하기 전에 수량을 얼른 모아야 하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 올해도 변동성은 크지만 결국 상승해주는 해라면 매수 타이밍마다 줍줍하면서 계좌 상승도 즐기시면 됩니다. 3년 뒤엔 꽤 높은 수익률과 수익금일 겁니다. 오줄 웅줍을 3년 동안만 같이 해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모두 새해 첫 일요일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